워킹홀리데이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마다 목적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 뭐 언어를 배우고 싶다던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던가,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던가. 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막상 일본에 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좀 막막한 거야. 애초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아니, 말이 안 통하는 곳을 가는 게 목적이었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도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말을 잘 걸거나 엄청 친화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전에 쉐어하우스 이야기 때도 했었지만 100명짜리 쉐어하우스에 살면서도 말 걸리는 게 싫어가지고 막 집 밖으로 안 나가고 그랬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 그러다가 발견한 게 교류회였거든. 이 교류회라는 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언어나 문화 같은 것들을 교류한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보통은 언어 교류를 많이 하지.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대화를 하고 그러는 형식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온라인에 한일 교류회를 진행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시노쿠보처럼 좀 한인들이 많은 곳에는 그 동네에서도 직접 교류회를 진행하기도 하더라고. 내가 몇 군데 교류회를 가보니까 교류회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지. 하나는 정말 언어 교환만을 위한 교류회가 있어서 시간을 딱 반으로 나눠서 한 번은 일본어, 한 번은 한국어 대화를 한다거나 준비된 교육 자료 같은 걸 가지고 서로 공부시켜주는 뭐 이런 것도. 다른 하나는 정말 사교 모임만을 위한 교류회야. 물론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성 간의 만남도 포함이 되잖아. 주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교류회를 많이 찾아가면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그래? 물론 그런 것들이 진짜 있어. 나도 그런 곳을 가보긴 했었거든. 그런데 목적 자체가 확실히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교류회를 찾아가고 언어 교류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은 완전히 언어 교류를 위한 교류회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지. 그 둘이 각각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 물론 어딜 가도 참가비를 받긴 하거든. 언어 교환을 위한 교류회는 뭐 그렇게까지 비싸게 받지는 않아. 뭐 음료 한 잔 정도 시키는 금액을 받거나 많이 받아도 500엔 정도 받거나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교육이 메인이다 보니까 뭐 카페에서 본다거나 회의실에서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약간 기본적인 분위기야. 그런데 사교를 위한 교류회는 약간 스케일이 다른 느낌? 기본적으로 밥이랑 술을 먹는 게 들어가거든. 못해도 한 2,000엔, 3,000엔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주로 시노쿠브에 있는 주점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한국 음식들을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주고 뭐 술도 무제한이고 이런 느낌인데 내가 갔을 때는 그 안에서 그룹을 만들어줘서 그 그룹끼리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해줬었어. 그런데 이게 돈을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놀 줄 아는 사람들만 이 본전을 뽑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교류회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 근데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 어플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그런 만남 어플 종류가 좀 있잖아. 그런 어플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같아.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다 보니까 느낌은 비슷한데 실물을 볼 수 있다의 차이 정도가 아닐까? 나는 약간 방구석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누군가 판을 깔아줘도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 많은 곳에 가가지고 서로 막 경쟁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약간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게 좀 어렵긴 했었어. 원래부터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은 목적 의식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적극적이보다는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 얘기만 들어봐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남자들이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잘 되네. 그래서 내가 주로 갔던 거는 언어 교환을 하는 한일 교류회였거든. 거기 가면은 서로가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니까 그 시간 안에서는 서로한테 엄청 적극적이기는 해. 나도 정해진 시간 동안 한국어로 말을 해주고 반대로 내가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고 보통은 주제가 없고 시간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 시간 동안 한국어 시간이면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고 일본어 시간이면 일본어로 대화만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거나 뭐 자기 이야기 할 거 있으면 자기 이야기 하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나마 언어 교류회가 조금 나았던 점은 이쪽은 한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통 한 그룹에 3명이나 4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주는데 보통은 그 안에서 나만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한테 약간 집중되는 느낌이 있어. 처음에는 나한테 이런 관심을 준다고? 이런 게 조금 약간은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외국인인 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하게 말을 하고 나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 교류회를 가면 좋은 점은 일본어로 말할 기회가 무조건 생겨. 물론 말하려고 간 거긴 하니까. 처음 교류회를 갈 때는 내 주변에 일본인도 없고 하니까 뭐 일본어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일본어 발음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사람이 아예 없었단 말이야. 교류회에서 일본어로 말하는 4시간 동안에는 진짜 알뜰하게 그 시간을 사용하려고 좀 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거의 내 수업을 받는 느낌으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 물어보면서 시간을 좀 쓰고 그랬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보다 좀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식이 어떤 건가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지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많이 했던 게 한국어로 생각을 안 하고 일본어로 말하는 연습? 처음에는 무언가를 한국어로 생각해가지고 일본어로 말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 아, 이거를 한국어로 생각 안 하고 일본어로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버벅거리든 어쨌든 무조건 일본어로만 그냥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연습을 하니까 일본어 회화에는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 학원을 좀 다녔었는데 그 학원 가기 전부터 뭐 학원 다니면서도 계속 꾸준히 교류회를 다니면서 일본어 회화에 대한 부분은 꽤 많이 늘어났지 않나 싶은 게 있어. 그런데 단점은 매번 교류회를 갈 때마다 똑같은 말만 하는 문제가 생겨. 일단 가면은 보통은 그 안에서도 랜덤으로 그룹을 만들어주니까 거의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 거야. 무조건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하거든. 어디 살고, 왜 왔고, 무슨 일 했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 일본 어디 다녀왔고, 뭐 이런 패턴들이 항상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기소개만큼은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은 뭔가 다시 초기화된 느낌인 거야. 그걸 듣는 사람들도 자기소개를 기반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걸 물어보고 똑같은 거 답변하고 처음 10분 정도는 항상 반복이 된 느낌이었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 그러기에는 내가 갔던 곳들은 기본적으로 언어 교환하는 데다 보니까 한두 번? 뭐 운이 좋으면 3-4번 보는 건데 막 처음 가자마자 갑자기 막 연락처를 달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거야. 물론 달라고 했으면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역시 내 성격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나였으면 아마 처음 가자마자 이제 좀 이 사람이랑 마음이 좀 잘 맞는다 했으면은 바로 이제 연락처 교환하자고 할 거거든. 근데 그건 확실히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경험을 해보니까 교류회 말고도 일본인이랑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좀 많이 있긴 했었거든. 아까 말했던 어플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일본어를 무료로 교육해주는 곳들도 있어. 그런 곳에 가면은 일본어 자원봉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일 교류하는 커뮤니티도 존재하고 쉐어하우스에서 다른 일본인들을 보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교류회가 가장 안정적으로 여러 일본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 자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건 좀 어렵긴 한데 일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이긴 하거든. 기억에 남는 게 내가 일본에 있을 때 학원을 다녔잖아. 그 학원에서 일본 고등학생들이랑 한일 교류회를 한다고 공지가 있었단 말이야. 가볼까라고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이미지가 있잖아. 약간 한류를 지켜주기 위한 느낌에서 결과적으로는 안 갔던 기억이 있네.